네.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비로 인해서 경기가 다 취소가 됐죠. 그래서 5경기를 치렀습니다. LG가 5경기를 모두 승리하면서 KT와 공동 1위에 올랐고 NC와 SSG는 5패로 4위와 공동 5위에 머물렀습니다. 주간 성적과 팀 타율 그리고 팀 평균 자책점을 보고 계시는데요. 뭐 이거 보시면 대략 그 한 주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성적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지난 한 주간 좀 있었던 경기들과 순위를 보면서 어떤 흐름을 좀 발견을 했을까요? 이게 예측하기가 사실 너무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NC와 SSG가,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즌 출발이 안 좋았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무조건 올라올 것이다라는 것을 무조건 대부분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NC하고 SSG가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극과 극으로 정말 그러니까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사실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서 이게 예측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이 전망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번 주도 좀 힘들게 좀 경기를 좀 치르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투수 부침을 좀 읽을 수 있었고 네. 거기에 이유 중에는 당연히 이제 수비 균열이 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왜냐면 수비에서 좀 부침이 있는 팀들이 연패에 빠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고 그렇죠. 현재 이제 두 자릿수 실책 팀이 두산, NC, SSG, 한화 모두 이제 페이스가 안 좋습니다. 공교롭게. 근데 이제 KT도 두 자릿수 에러지만 KT 팀 타율은 2할 9푼 3리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상쇄시킬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 실수가 좀 덜 도드라져 보이는데 나머지 팀들은 연관이 됩니다. 성적하고 수비 견고함이 좀 네. 연관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네, 우리 슈퍼챗이 들어와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포스 리드론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레전드 투시 의신 정민철 의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포스의 리드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아까 김진욱 선수도 그랬지만 그 투수가 운영하는 뭐 선수들도 있지만 그거 일일이 다 투수가 공부하는 양도 그렇고 포수가 훨씬 공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타자 바로 뒤에 앉아 있고 네. 훨씬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포수의 그 지분이 굉장히 많고 포수가 좀 똑똑한 팀들은 투수들이 대부분 성적이 좋아집니다. 네. 예. 제가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짧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한승권님이 누나가 하라면 하세요라고.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패널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냐라고. 네,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네. 두 의원들이 우리 뭐 말씀 안 네, 해주시면 우리 누나한테 어렵습니다. 민초지 뭐. 우리. 네. 지지 않는 팀들입니다. LG, 삼성, 기아.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의 성적만 봤을 때로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LG의 강점이 뭐 꾸준히 언급되죠. 안정된 투타 밸런스, 또 두터운 뎁스입니다. 이거는 지난해에도 똑같이 나왔던 이야기 같아요. 근데 최근 10경기 9승 1패를 거두면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어제 SSG 경기를 보면 약간 진짜 운도 따랐던 것 같아요. LG가 이길 수 있는 경기 아니었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SSG가 승리를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한데 일단 LG를 두 분 다 1위로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럼 네. 그렇죠. 네. 그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LG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알럽베이스 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야구라에서. 네, 네. 그냥 이거는 그냥 LG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막전이 좀 안 좋았잖아요. 영기혁 감독이 인터뷰에 하늘이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벌을 주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뭐 감독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결국 그 플레이하는 선수들의 어떤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뭔가 이긴다고 해서 확 들뜨지도 않고 경기를 내준다고 해서 또 쭉 뭐 가라앉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최근 3년간 2번의 우승을 또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프라이드도 있는 것 같고 그냥 뚜벅뚜벅 자기 길 가는 느낌. 네네. 그래서 더 오히려 저는 LG 행보가 더 무섭지 않나 이런 느낌을 사실 지난주에 좀 받았습니다. 그런 게 있죠. 정말 잘 굴러갈 때 팀이 그건 누구나 올라타면 다 선순환이 됩니다. 근데 좋은 팀들은 안 좋을 때 반등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명확히 지금 보여줘야 물론 아직 초반이지만 LG 선수들은 저희들이 왜 강팀으로 꼽냐면 그런 그 자가 발전 능력들이 좋아요. 개개인들이. 그리고 이제 유기적 플레이도 굉장히 잘하고 물론 이번 연승 때 박혜민, 구본혁 선수가 뭐 슬래시로 빼서 결정적인 그 데미지를 딱 줬죠. 벤치 사인이 나긴 했지만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선수 개개인의 어떤 응용 플레이 이거에 연관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선수 구성을 보자면 저는 뭐 장현식도 우강훈 선수도
그다음에 오지환 선수 고타율은 아니지만 오지환 선수도 그러니까 해줘에서 여기서 기대 전력 있잖아요. 신민재, 홍창기, 박동원이 타격 지표가 올라가면 그 계산 그러니까 단순 산술적으로는 LG는 더 강해진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네. 네, 여기 슈퍼챗 올려온 게 이제 그 해당 팀 관련됐을 때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주중 시리즈에서 1승 1패씩 나눠 가진 삼성과 기아가 주말 시리즈를 수입을 하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은 대구 홈에서 LG와의 3연전 방망이와 불펜 대결에서 완승을 거뒀고 기아는 한화 불펜을 철저하게 공략하면서 기분 좋은 시리즈 수입을 가져갔는데요. 지난주 삼성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부상 복귀전에서 4안타 1홈런 4타점을 기록했던 박승규 선수인데요. 우리가 방송 전에 이 박승규 선수의 이 어떻게 보면 그 사이클링 히트라고 할 수 있죠. 네, 히포도 사이클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 이제 안 됐던 부분에 대한 장성호 위원의 의견도 있었고 정민철 위원의 의견도 있었어요. 물론 경기 후에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인터뷰도 나왔고 박승규 선수는 정말 뭐 3루까지 전력 질주하면서 이날 어떤 야구 팬들을 아주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장면이었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날의 가장 재밌었던 흥미로웠던 장면은 더가웃 풍경이었죠. 그렇죠.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돌아가라. 감독, 저 박지만 감독도 지금 뭐 하는 거냐,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렇죠. 재밌는 장면이었죠. 네, 일단 장성호 위원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네. 그 작년에 그 손가락 부상을 크게 당했었잖아요. 막 뼈가 으스러지는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복귀 전이 조금 늦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복귀 첫 경기부터 좋은 활약을 펼칠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했을 정도로 너무 또 멋진 또 모습을 보여줬고 야 이게 3루로 이제 뛰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이 야 박진만 감독 이제 박승규 못 빼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인터뷰도 멋지게 했고. 네. 네. 네, 그래서 장민철 의원은 좀 어떠세요? 그때 이 3루 안 갔으면 히포도 사이클 되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건 너무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니까 그 박성규 선수가 지난 시즌이 사무 전역 후 첫 시즌이잖아요. 지난 시즌에 한 174타석 정도가 있었고 어쨌든 상승 곡선에 있을 때 부상으로 안타깝게 이제 네. 빠졌지만 복귀 전이기 때문에 글쎄요. 오로지 팀 성적에 매몰되지 않았을까? 개인 성적 그렇죠. 네. 복귀 전 첫 타석부터 장타 치고 뭐 짧은 거 치고 또 뭐 많은 이들이 이제 관심이 있었지만 박승규 선수 개인적으로는 첫 복귀 전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 말고 내가 나가는 것마다 최대치를 이제 발휘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뛰면서도 알았겠지만 그다음에 저 인터뷰도 아주 멋지게 잘했지만 글쎄요 만약에 박승규 선수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여유가 생긴다면 똑같은 상황이라면은 멈췄겠죠. 네, 멈췄겠죠. 복귀전이 아니고 좀 계속 경기를 뛰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멈췄겠죠. 네. 멈췄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선수는 수비라든지 어깨라든지 건실해요. 그래서 컨택하고 갭파워가 작년에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가세가 되면 삼성의 공격 라인업도 그렇고 외야의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네. 굉장히 좋은 옵션이 들어왔어요. 네. 네, 기아에서는 유일한 아시안 쿼터 타자죠. 제리드 데일의 맹활약이 연일 화제입니다. 제가 지난해 그 연말부터 뭐 아주 초까지 네. 왜 기아는 다른 팀은 다 투수인데 아시아 쿼터로 타자를 영입하느냐 엄청 우리 방송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때 과연 얘기하셨던 분들 지금 이 데일 선수의 활약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고요. 와, 이 3월 29일 인천 SSG전부터 선발 출전 이후 12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때려내면서 데뷔 후 연속 경기 기록 역대 외국인 타자 최장 타이를 지금 세웠습니다. 데일 선수가 어쩜 이렇게 잘할까요? 일단 장성호 위원. 네. 글쎄요, 저는 뭐 일단은 그 이범호 감독의 오키나와 만났을 때 네. 수비에 대한 기본기는 일본에서 야구를 배웠기 때문에 일본 선수랑 거의 흡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선수들 볼 때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다고 딱 플레이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수비는 잘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타격은 사실 물음표가 좀 많이 붙었었죠. 왜냐하면 그 뭐 가을 폴리그라든가 뭐
WBC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게 타자들은 새로운 리그잖아요. 그런데다 유격수를 보면서 타격에서까지 좋은 모습을 보인다. 특히 이제 아시아 쿼터제로 들어온 선수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큰 기대를 갖긴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일단은 뭐 좋은 성적을 나는 이 부분은 이범호 감독이 일단은 선수 보는 눈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생각이 드는 데다가 하위 타선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상위 타선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데일 선수가 유격수를 보면서 사실 1번에 기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제 시즌 초반에는 적응도 해야 되고 이범호 감독이 좀 편하게 치라는 의미로 하위 타선에 놔뒀다가 괜찮네? 그러니까 지금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순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꾸준하게 타석에서도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투수 관점에서 데일 선수 타격을 좀 이렇게 보자면 물론 이제 지금 홈런은 없지만 OPS는 팀 내 4위에 해당합니다. 네. OPS 뭐 좋고 일단 타구 방향이 중앙과 우측 방향이 좀 많아요. 그렇게 되면 투수 입장에서는 잡아채는 타자보다는 조금 까다롭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봤을 때 타격도 굉장히 건실한 플레이를 해준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이 선수는 아시아 쿼터로 영입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 기준을 본다면 지금은 평균 이상으로 이상이죠. 활약을 해주는 네.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기아 타이거스가 리드오프가 데일이 아닐 때와 데일일 때 그다음에 득점 어떤 그 양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뭐 아직 경기 초반이지 시즌 초반이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뭐 댓글에도 데일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갑자기요? 네. 예,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요. 결과야, 결국은 야구는. 결과죠. 예, 네. 결과예요. 그럼. 시즌 초반 좀 극심한 부진을 겪었던 정혜영 선수와 이제 전상현 선수가 내려갔고 지금 자완 김범수 선수와 3년차 성영탁 선수가 하나와의 3연전에서 경기를 좀 마무리 지었는데 저는 또 이 선수, 이 이태양 선수도 뭐 하나 팬들 조금 마음은 아플 텐데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근데 예. 제가 봤을 땐 그 이태영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 한번 나간 적 있잖아요. 네, 저 인천 아시안 게임. 인천 아시안 게임. 제가 전날 가서 중계를 했는데 공을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리 들고 떨어뜨리는 그 폭을 좀 줄였어요. 맞아요. 보니까. 야마모토처럼.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중계를 하면서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중계를 했죠. 왜냐면 여러분들 이태영 선수는 아시다시피 저를 엄청 따는 선수입니다. 그냥 동생이잖아요. 예, 완전 근데- 친동생. 근데 저는 이태영 선수가 제 생각보다는 다 만기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이름인데 그날은 아시안 게임 갔을 때의 구속이 나오더라고요. 147 이렇게 나오길래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정합판을 보면서 잘못 나왔나? 그랬는데 어쨌든 요령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태양 선수가 45 이상을 때리면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 이 선수가 경기 전에 와서 저 앞에 와서 경기 전에 저 이제 방송하러 가면 네네. 오잖아요. 와서 네. 인사하러 오잖아요. 왔는데 왜 얘가 평상시보다 더 거들먹거릴까 생각해봤더니 아니 얘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태양이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 고명준 선수가 이승용 감독하고 내기해서 뭐 하듯이 뭔가 그 선수는 그 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태양 얘 왜 이러지? 하다가 딱 물론 이제 짧은 이닝이지만 봤더니 구속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이 생긴 모양이에요. 그리고 김범수는 네. 첫 등판 5대 0의 그 참사를 빨리 극복한 거가 여기선 제일 칭찬받아야 됩니다. 네. 역시 변화구의 완성도가 좋기 때문에 김범수의 그 낮은 쪽 움직임이 통하는 거예요. 김범수 선수 제가 그 MVP 인터뷰를 광주에서 했거든요. 네. 이 선수가 말도 굉장히 잘하는 데다가 유쾌하죠. 재밌죠. 유쾌한 네, 데다가 그러니까 그 참사를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딱 느낌이. 그게 제일 무서운데. 그냥 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 김범수는. 제일 그래서 무서워. 빨리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태양 선수는 작년에 2차 드래프트로 기아로 옮길 때 본인이 먼저 요구를 요구했죠. 했어요. 네. 팀에게. 네. 근데 팀에게 먼저 요구를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하나 이글스 내에서는 자리가 없다는 걸 본인이 알았죠. 알았고 네. 그리고 다른 팀으로 옮겨서 만약에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다고 한다면 자기가 웬만한큼 부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본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예. 본인이 하나 이글스에게 방출을 요청할 정도면 경운의 준비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저는 정말 치열하게 저는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딱 이제 이태양 선수에게 부여를 했을 때 바로 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경기에 던지는 모습을 보면 이 선수가 어떻게 준비를 겨우내 했을까라는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고생도 심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또 다시 한번 오르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준비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태양 선수랑 이제 전화 통화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일단 구단에서는 뭔가 좀 구속이 빠른 선수를 원하니까 2025년 퓨처스 다승왕까지 했음에도 자신한테 1군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걸 알고 굉장히 고민을 해서 구단에 정말 정중하게 요청을 했고 그거를 뭐 단장이나 감독님이 정말 잘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선수한테도 또 새로운 기회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또 하나 팬들 입장에서는 좀 속이 쓰릴 수도 있겠지만 좀 멀리 보자고요. 멀리 보고 그쵸? 이태양 선수도 잘 되고 하나도 잘 되면 너무 좋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이제 한숨 돌린 KT와 롯데 이야기입니다. KT와 롯데는 각각 주말 시리즈를 2승 1패로 거두고 한 주를 3승 2패로 마무리를 했는데 전 KT에서 보실리 선수의 활약이 정말 정말 인상적이에요. 볼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폰세급 이상인 진짜 것 같아요. 반듯하게 들어가는 공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막 네. 휘고 떨어지고 솟아오르고 이런 선수 어떻게 찾았대요? 그러니까 홈플레이트 쪽에서 움직임이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장성호 선수한테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그 KT 관계자한테 물어봤을 때 메사우어가 장성우라고 얘기하고 KT 관계자라고 장성호가 아니라 네. 순간적으로 장성호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네네. 포수니까. 근데 제가 물어본 거는 장성호가 아니었어요. 그 프론트한테 물어봤을 때 메사우어가 1번이고 보실리가 2번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실리가 1번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던질지 몰랐는데 저는 그러니까 KBO 리그에서 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이 보실리 선수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볼의 무브먼트, 스피드, 구위, 거기다 제구까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단은 뭐 모르겠어요. 한 바퀴 돌고 난 그 이후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 만나는 타자들은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단번에 들더라고요. 제가 중계를 했었거든요. 그 보실리 선수 던지는 중계를 했었고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승택 선수 가치도 높여주는 피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승택 선수가 홈플레이트에서 반발 빠지거나 반발 나가거나 했을 때 제가 그때 그랬어요. 도착 지점에 도착을 잘 시킨다. 오늘 보실리 선수가. 근데 그 도착시키는 구종이 그냥 KBO 리그에서 평이하게 볼 수 있는 구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타자 기준으로 나갈 때, 우타자 기준으로 파고들 때 거의 투심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슬라이더라든지 체인지업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공들의 완성도는 현재까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제가 뭘 느꼈냐. KBO에 와서 그 피치클락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빨랐고 물론 이제 미국도 피치클락이 있으니까 그 공간 안에서 주자 묶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 호흡도 굉장히 좋고 일정한 자기만의 어떤 리듬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현재까지는 워낙 좋은 피칭을 하니까 도루 허용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되려 한 번 시도를 했는데 잡았어요 그거를. 근데 그건 뭐냐 마운드 위에서 여유, 마운드 위에서 정보를 고스란히 표현하는 어떤 그런 부드러움 그런 게 다 갖춰져 있는 피칭의 투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롯데가 아까 우리가 전화 연결한 김진우 선수 이제 승리 이후에 계속 주말 그러니까 뭐 로드리게스, 비슬리 선수가 호투를 하면서 주말 시리즈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는데 그 사이 이제 좀 큰 변화가 이제 선발 포수 마스크를 유강남 선수가 아니라 이제 손성빈 선수가 맡았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실력과 흐름에 기반한 어떤 그런 결정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근데 좀 아쉬움은 있어요. 손성빈 선수가 또 타격이 이렇게 막 뛰어난 건 아니에요. 경험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이 롯데의 이 마운드와 배터리 조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위원은? 아니 근데 일단은 팀 성적이 안 좋을 때는 뭐 방망이가 뭐 못 쳐서 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투수와 포수를 일단 안정을 시켜야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야지 점수가 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유강남보다는 손성빈 선수가 앉아 있을 때. 오히려 성적이 좋으니까 손성빈 선수를 당분간 기용하는 게 분명히 맞다고 보고 저는 롯데는 주말 3연전에 뭐 키움에게 2승 1패를 거뒀지만 이거는 롯데가 잘해서 이겼다고 사실 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압도했다고 보긴 어렵다. 사실상 왜냐하면 뭐 지금 뭐 키움을 만나가지고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둔 팀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 키움은 시즌 초반부터 하위권에 지금 처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2승 1패를 했지만 저는 압도할 만한 경기력을 롯데가 저는 줬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키움 쪽에서 조금
경기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롯데가 오히려 좀 승리를 가져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롯데가 2승 1패를 했다고 해서 7연패를 끊었다고 해서 올라왔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네. 관점으로 봐요. 지금 어차피 유강남 선수가 올라와야 되고 네. 그 지분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렇죠. 두 선수가 지금 뭐 타율은 일할 때고 유강남 선수가 홈런이 하나 있고 타격도 뭐 유강남 선수가 지금 압도적으로 잡는 건 아닌데 저는 이런 관점이에요. 그 기아 타이거스가 김태군과 네, 한준수의 그 수비 이닝 있잖아요. 그렇게 편중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손성빈이 지금 모든 지표가 지금 뭐 좋으니까 로드리게스나 뭐 비슬리나. 좋으니까 그럼 이런 기회에 손성빈도 조금 더 자기 걸 확보해 놓고 그리고 어쨌든 좀 더 중요한 상황에서 유강남이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선수 좀 속은 쓰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약간 평준화를 시켜서 시즌을 쭉 끌고 나가는 것도 이 기회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성빈이 나가서 기록이 좋다고 손성빈한테 확 편중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포수의 뎁스가 더 두터워지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롯데는 사실 뭐 팬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오늘 최충현 선수와 윤성민 선수가 2군으로 내려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아직 구단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문제가 있었죠. 네, 뉴스에 났으니까. 사적으로. 났으니까. 네, 또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저는 좀 그런 게 좀 화가 나요. 네, 아무리 뭐 그 경기 후에 사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전에 정우람 코치가 했던 우리 선수들한테는 사방에 CCTV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뭐 또 일이 이슈가 생기고 또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또 죄송하다고 해야 되고 구단 입장에서는 뭐 2군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면 되긴 하지만 너무 너무 속상하고 아까 어떤 그렇죠. 분이 이렇게 해서 최충희 선수 커리어 대부분이 삼성인데 기사 나올 때 삼성 유니폼으로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롯데 팬이신 것 같은데 속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이게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네. 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데. 그러니까 최충현 선수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이런 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데미지를 입는 것도 있지만 이게 롯데자이언츠 팀에게도 마이너스란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스프링 캠프 기간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선수들이나 뭐 프런트도 마찬가지고 입조심해야 되고 행동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누구 때문에 사실 밥 먹고 사는 겁니까? 팬들이 1200만 원 들어와서 선수들 연봉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팬들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해야죠. 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을 봐주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봐주는 분들이잖아요. 돈을 내면서 지불하면서까지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이치에 맞는가에 대해서 선수들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근데 이제 뭐 불펜의 문제가 뭐 하나만은 아니지만 일단 문제의 불펜 한화, 문제의 수비 두산, 키움 마운드의 희망, 배도인 선수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하나가 SS전 2승이었고 기아전 3패로 이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지적을 했던 불펜이 불펜의 어떤 불안한 부분이 전혀 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방송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노시안 선수가 3경기 만에 2군으로 내려갔는데 노시안 선수의 그 2년 연속 그 초반 부침은 그러니까 심적인 요인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끈기 있는 김경문 감독마저도 20경기 언더니까 빠르게 좀 조치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제 그 경기가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네, 기아전이죠. 6회 초 1사 1루에서 박지현 선수의 타석 때 보인 수비 장면이 좀 참담하다라고 해야 되나? 이제 최은선 선수의 이제 공이 글로브에서 빠지면서 정말 이상한 장면들, 나오기 근데 어려운 장면들이 속출했는데요. 저는 네. 어제 매거진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실책들을 봤거든요. 근데 실책들이 수준이 굉장히 낮은 실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제 희한하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저렇게 수비할 애들이 아닌데 도대체 뭐에 홀린 것처럼 수비를 하더라고요. 이유찬 선수도 잡아가지고 그냥 1루 쪽에다가 내팽개치더라고요 공을. 그 타구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어려운 타구를 잡아서 만약에 어렵게 송구를 한다고 한다면 뭐 저런 실책 이해가 돼. 근데 이거는 실책이 나와야 되지 말아야 될 어떤 그 실책들이 너무 빈번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런 것들은 사실 만약에 야구를 뭐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TV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이게 수준이 또 굉장히 또 떨어졌는데 이렇게 느낄 만한 어제 수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장성희 의원 야수 출신이시고 저는 이제 투수 출신이지만 저도 학생 야구 때는 3루도 받고 네. 야수 훈련도 많이 했던 뭐 경험으로 미뤄보면 지금 이런 그 약간 흐트러짐은 반복하는 수밖에 없고요. 근데 프로에서는 내가 이제 단순 반복적인 연습을 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스케줄에 의한 스케줄을 소화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뭐 다저스 갔을 때도 그렇고 뭐 당시에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때? 공을 네. 모아서 직접 코치한테 가서 진정성 있게 연습하는 그 땡볕에서 연습하는 것도 목격을 했고 물론 선수들이 뭐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결과물이 나오니까 어떤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비 같은 주루 플레이나 수비는 슬럼프가 없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실수의 그 빈도는 반복하는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여기 관리자들은 아침에 그러니까 그 하루의 스케줄 맨 앞쪽을 수비로 갈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스케줄에 의한 연습이 아니라 굉장히 좀 더 몰입감 있는 좀 약간 위기감을 느끼면서 수비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자들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이제 척도 자체가 너무 공격 위주로 사실 KBO 리그가 약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도 그렇게 이루어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가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정말 잘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우승에 도전하는 팀은 타격이 좋은 팀이 아니라 수비와 마운드가 강한 팀이라고 그럼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런 거에 비춰 봤을 때 최근 이제 KBO 리그 1군에 있는 특히 최근 몇 년간 정말 1군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의 수비하는 모습을 보면 약간 기본에 망각한 어떤 수비가 있는 데다가 너무 타격 쪽만 생각을 하고 수비에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전혀 수비 실책이 나와야 되지 말아야 될 어떤 그 타구들에 대한 실책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가서 안타 못 치면 계속 안타 못 친 생각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멍하게 그러니까 있구나. 집중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러니까 공격은 공격이고 또 나가서는 또 마운드에 있는 투수를 또 도와야 되고 실점을 막는 수비를 하려면 결국 이 수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수비할 때도 결국에는 타격 못 친 것만 너무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에 나오는 실책들은 약간 이거 좀 약간 큰일인데 볼 때 너무 좀 너무 허술해 보이죠. 네. 허술해 보여요, 진짜. 그런 네. 실책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아니, 문제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지금 수비 실책 탑 5가 네. 한화, SSG, 두산, KT, NC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왜냐면 KT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숫자를 지금 팀 타율이 좀 커버를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김원영 감독이 뭐 이제 두산의 김원영 감독은 이제 어린 선수들 실책을 두고 성장의 과정이라고 이제 좀 감싸긴 했는데 맞아요. 이것도 맞는 부분이죠. 그럼요. 네, 하지만 맞는데 이제 네.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죠. 네. 하지만 너무 험난하니까 지금 네. 두산의 시즌 초반 자체가. 반면에 이제 키움이 저는 이 배동현 선수가 안우지 선수 다음에 나와서 경기를 6인용 무시했죠. 풀어가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배동현 선수는 정민철 의원이 단장이었을 때 2차 5라운드 그렇죠. 장신대 맞습니다. 그 다닐 때 이제 뽑았고 수베로 감독 계실 그렇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선수의 장점은 익스텐션도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투구 폼이 디셉션이 또 있어요. 굉장히 장신대 시절에 우리가 뭐 정민혁 스카우터가 보면서 그런 장점을 또 봤고, 그러니까 단지 이제 팀을 옮기고 속도가 증가한 이 상황 볼 게 아니라 이 선수가 그 다리를 들고 떨어질 때 다른 투수랑 약간 달라요. 조금 약간 드롭 앤 드라이브라고 그래서 우측 다리를 좀 많이 숙이면서 쭉 끌고 나가는 유형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박찬호 선수가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평이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 투구 폼에 익스텐션 쭉 끌고 나오면 여기서 이제 속도만 딱 올라오면은 왜냐면 가지고 있는 변화구가 막 S급이다, 뭐 플러스급이다 이렇게는 아직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선수가 항상 배동현 선수가 속도 때문에 정체돼 있었어요. 속도가 고만고만하게 있어서 근데 뭐 최근 경기도 봤더니 147 막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잘 때리던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구종의 효과를 당연히 보는 겁니다. 예. 뭐 지금 3승을 챙겼는데 지금 키움이 4승일걸요? 맞아요. 그쵸? 4승 네. 중에 3승입니다. 네, 4월 1일 SS전 5이닝 무실점, 그 다음에 두산전 5.1이닝, 또 롯데전 6이닝 등판마다 이닝이 조금씩 늘고 그렇죠. 있다는 것도 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제 경기도 네. 그러니까 안우진 선수가 1회를 던지고 두 번째 투수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로서는 조건이 사실 안 좋았던 조건이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계속 배동현 선수는 첫 경기는 9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선발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선발의 어떤 그 루틴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익었을 텐데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근데 어제 경기는 안우진 선수가 예고가 됐었고 그 뒤에 배동현을 붙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건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안 좋은 조건인데 안 좋은 조건인데 제일 잘 던졌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야 이게 배동현 야 글쎄 이게 또 신앙이 근데 안 되더라고요. 네. 배동현 선수가 자기- 1년 차인가 뭐라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보기 좀- 저는 배동현 선수랑 뭐 얘기도 나눠보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선수가 다 그렇죠. 근데 정말 그 절실함이 예, 대단합니다. 앞으로 안우진 선수랑 이렇게 원플러스 원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면 그렇게 빌드업 가야 과정이 네. 필요하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우진 선수가 한 3이닝 정도 던질 때까지는 그럼요.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야. 배동현 선수가 안우진 선수를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야기해주는 그 인터뷰 내용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지금 한 살 형인데. 지금 뭐 배동현 잘 던지죠. 알칸타라 괜찮죠. 와이즈 잘 던졌죠. 그다음에 안우진이 뭐 앞으로 한 3-4번 정도 이제 빌드업 과정을 끝내면 선발 로테이션 들어올 것이고 하영민은 사실 최근 뭐 2-3년간 건등된 선발이 되고 네. 이게 짱짱하더라고요. 방망이 잘 쳐요. 또 네? 방망이 그 키움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표가 최하위는 아니에요. 맞아요. 예, 중위권 타선 정도. 지표가. 예. 네. 네, 이제 연패에 빠진 두 팀 이야기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NC와 SSG인데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랜더스는 수비예요. 네, 그리고 NC는 방망이고. 네. 네,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지금. 네. 네. 정미철 의원은요? 랜더스는 2루 빨리 뭐 이루수를 그래서 지금 뭐 네. 트레이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두 분 뭐 들은 내용이 아니 없을까요? 근데 저는 네. 사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주전으로 어떤 선수를 낙점을 하잖아요. 네. 근데 13경기를 치렀는데 플랜 B를 찾고 플랜 C를 찾는다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빠르다.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요. 그러면 그 주전 이루수를 낙점하기 위해서 이승용 감독이라든가 그 아래에 있는 야수 코치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10경기 정도 치르고 11경기, 12경기 치렀다고 해서 이 선수를 바로 바꾸고 플랜 B를 얘기하고 플랜 C를 얘기한다? 저는 이거는 조금 좀 속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네, 오히려 이렇게 B, C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전으로 낙점한 선수랑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믿음을 준다든가 그 선수가 스스로 좀 변화할 수 있게 뭐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가질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팀 시너지랑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전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시즌 초반에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자극의 일환으로 이승용 감독이 뭐 안상현 선수를 좀 내렸던 것 같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준대라는 발빠른 선수도 좋은데 저는 결국은 이제 안상현 선수가 콜업이 돼서 해야 될 다시 올라와서. 작업량이 작업량이 가장 많아야 될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뭐 석정우 선수, 홍대인 선수도 있지만 결국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배팅이라든지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감안한다면 안상현 선수가 각성을 해서 올라와서 작업량을 좀 가져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수비가 확실히 실책이 많긴 많아요 지금. 5연패 기간에 33실점을 했는데 자책은 21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점과 자책의 비율이 12예요, 12. 그러니까 수비 못해서 내준 점수가 12점이에요. 5개 5연패를 하는 동안. 그러니까 거의 한 경기에 2점, 석점은 수비 실책 때문에 내줬다는 그러니까. 경기예요. 이거 어떻게 이겨요? 이렇게 흔들리면. 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아까 이제 댓글이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분이 들어오시고 또 댓글 아까 2,300분까지 들어오셨고 야. 오늘 댓글도 정말 좋은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호준 감독이 여기 지금 있네요. 아, 빅딜. 네, 아니요. 아들의 강진수님이 NC 이호준 감독이 구창모드 트레이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인터뷰는 어떤 연유라고 보십니까? 저는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인터뷰가 나오긴 했는데 저는 구창모 선수를 트레이드 카드로 쓰겠다는 그런 얘기가 내용보다는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KBO가 더 재밌어지려면 이렇게 각 팀의 주전급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이 이해관계를 맞춰서 타 팀으로 이적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재미로 이야기를 한 거지. 구창모를 과연 트레이드 카드 그 이후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에 맞는 상응하는
뭐가 있어야 카드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결론은 구창모를 어떻게 트레이드 카드로 이호준 감독이 그냥 재밌게 뭔가 이제 트레이드가 좀 이런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구창모랑 만약에 원테일이라 바꾸면 참 재밌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지. 그냥 KBO리가 더 어떻게 보면 볼거리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의도를 갖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성호야 아까 그 상황은 솔직히 좀 아쉬웠어. 형, 그때. 형. 어. 또 감동하신다 또. 야, 좀 아이고. 아쉽잖아. 아니야, 근데 아마 팬들은 다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거 풀 때가 있어요 또. 어디다가요? 지난번에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게임 2026 프로야구 고! 근데 누나 저 네. 레전드예요. 아 알죠. 정미철 위원 레전드죠. 네. 정철 레전드 카드 한번 보시죠, 피디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있어요? 예, 오. 제 레전드 카드. 네. 아, 전 없어요? 보여주세요. 네. 아 진짜 사고 싶다. 사고 싶어. 사고 싶어요. 와 벌써. 진짜 야. 멋있다. 옛날 생각난다. 야. 아니 근데 장성호 위원도 레전드 아닌가? 아직 성우는 레전드 등급 아니래요. 아 누나. 이거 형 아직 공개 안 된 건데. 뭔데? 아니 예. 뭐 레전드급 제가 아니라고. 이번 그 4월 8일에 4월 8일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레전드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 영상 봐요. 한번 볼까요? 네? 와. 네. 한번 보시죠. 아마 방송에서 처음일 텐데. 야, 이거 저것도 괜찮은데? 와 완전 최초 공개네요. 오, 좋다. 예. 야, 이거 우리가 먼저 보는 거지. 그럼요. 예. 어. 지금 시작하고 나면 레전드 하나 주고 재화도 꽤 많이 준대요 지금. 그렇구나. 야. 시작부터 전력 보강이네요. 네. 네. 시작부터 채팅창이랑 더보기란 링크 통해 게임 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세요. 2016 프로야구 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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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